간단하지만 정말 저희 제품하고 많이 관계된 이야기들이 많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도움되는 것들, 그리고 우리 몸에서 이렇게 뭐가 안 좋다 그랬을 때 나타나는 몸에서, 그러니까 피부에서 나타나는 증상들, 이런 것들이 어쩌면 대부분 다 소화기관하고 관계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상당히 변화무쌍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투 베이직, 기본으로 돌아가는 기본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기본을 알므로 인해서 그 위에 그런 것들이 덮여졌을 때 그때 실력을 발휘합니다. 특히나 폴라이프는 미국 회사하고 또 트랜스퍼 팩터라는 아주 남들이 얘기하는 뭐 칼슘, 우리 칼슘은 말이야 인체 효율이 100%야, 100%짜리야, 뭐 이런 과학적인 근거 자료가 있잖아,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봤자 칼슘이죠, 그래봤자. 예. 근데 트랜스퍼 팩터는 완전히 다른, 영양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양소가 비타민, 미네랄, 뭐 칼슘, 뭐 이런 것들이 전투로 치자면 뭐 보병이라든지 뭐 탱크라든지, 뭐 단백질은 거의 뭐 탱크다, 비행기다, 뭐 이렇게 뭐 따진다고 그러면 트랜스퍼 팩터는 뭐냐, 지도라고 봐야 돼요. 전장의 지도. 뭐 다 가지고 있는 사령관이죠, 사령관. 예, 그걸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건강 공부를 안 한다? 그거는 정말 약장사로 빠질 수 있는,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왜 오늘 이렇게 사설이 기냐면, 이 소화기관은 여러분들이 정말 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이해를 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거 하고 끝났어요. 피부에 있는 상황들은 내장에 있는 상황을 반영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저희 이제 반말 단톡방에도 저도 이제 처음 들어보는 한선염, 피부에 나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찾아봤더니 이렇게 겨드랑이, 사타구니 이렇게 접히는 부분, 가슴 요 밑 쪽에 이렇게 살이 이렇게 접히는 부분 쪽에 염증이 생기는 거를 한선염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피부에서 일어나는 그런 환자를 케어를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피부에 나오는 염증이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조금 저희 제품을 이렇게 권하기가 쉬워요. 제가 폴라이프 시작하고 나서 처음으로 만났던 암 환자가 36살 먹은 여성분이셨어요. 무슨 암인가 그래요. 암이 좀 이름이 좀 독특했어요. 이게 굉장히 희귀암이었고, 이 흉선 쪽에 이렇게 생기는 암인데, 이건 항암제가 없어요. 항암제가 없다는 얘기는 항암제를 만드는 회사에서 돈이 안 되니까 안 만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못 만드는 게 아니라 돈이 안 되니까, 뭐 이거 뭐 암 환자가 뭐 몇 명이나 된다고, 이분이 거기에 걸린 거예요. 그 병원에서도 해줄 게 없다는 거예요. 목이 이렇게 엄청 부었어요. 그 유전도 아니에요. 그 집안에서 이제 암 환자가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초상집 분위기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저도 처음으로 맞이하는 암 환자가 하필이면 희귀암인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막 선생님 해가면서 이제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아니 이게 소개받아가지고 트랜스퍼 팩터 얘기하러 왔다가 갑자기 막 분위기가 좀 애매해진 거죠. 그때 이제 제가 얘기했어요. 선생님, 저는 의사도 아니고 병원에서도 안 된다는 사람을 저한테 무슨 해답이 있겠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했죠. 그런데 다르게 생각해 보면 암이라는 것 자체가 면역이 떨어지면 생기는 게 암 아닙니까?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끄떡끄떡 하더라고요. 그 내가 몸 중에서 약했던 부분. 예를 들어서 난 평소에 대장 쪽이 약했어. 그러면 면역이 떨어지면 대장 쪽에 대장암이 생기는 거고, 위쪽이 약했어. 그럼 위암이 생기는 거예요. 그 암도 그쪽 부분에 그 약했던 부분이니까 그쪽에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면역을 올리는 역할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고 한번 봅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끄떡끄떡 하시더라고요. 다행스럽게. 음. 그렇게 해서 이제 트랜스퍼 팩터가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제 그때 이제 대전 쪽에 저희 라인이 한쪽 라인이 이제 커져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 자주 다녔었어요. 강의를. 그렇지. 요가 선생님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수강생들 이런 분들한테 이제 건강 강의하고 트랜스퍼 팩터 얘기하고 이러면서 막 커져나가고 있을 때였어요. 강의를 딱 끝내고는 올라가려고 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3일 지났습니다. 3일. 그 트랜스퍼 팩터 정말 좋다는 거예요. 거의 다 나왔대. 그래 내가, 네, 그래요.
제가 한번 조만간 빨리 찾아뵙겠습니다. 그때 그러시라고. 그럼 전화 끊으면서 옆에 파트너분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감기야? 말도 안 돼. 아니 무슨 3일 만에 좋아져. 기분 탓인가? 왜 저런 소리를 하시지? 그리고 이제 갔어요. 그때 정말 목이 쏙 들어갔어요. 이게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쏙 들어갔어요. 제가 오죽했으면 병원 가서 다시 검사 한번 해보세요. 이거 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중에 알았죠. 이게 그 급성으로 온 암은요. 급성으로 들어가기도 해요.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뭐 제가 원래 폐암 진단을 받고 일주일 만에 뼈까지 다 전이가 됐어요. 이런 분들은 트랜스퍼 팩터를 먹었을 때 일주일 만에 싹 다 들어가는 경우를 제가 봤어요. 제가 이제 14층에서 이제 강의 끝나고 이제 앉아 있는데 어떤 연세 드신 분이 저한테 이제 제가 이제 강사니까 아마 저한테 말을 걸으셨던 것 같아요.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아유 뭐 어르신 무슨 한 말씀이십니까? 뭐 뭔데요? 그때 제가 사실은 폐암 말기 환자입니다.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래서 이제 폐암 받고 뼈까지 다 전이가 돼서 그게 일주일 만에 확 퍼져 버리니까 병원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랬는데 이 말기암 환자들한테 저희들이 권하는 제품은 정해져 있죠. 근데 이제 자기는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리오비다를 하루에 반 병씩 마셨대요. 그렇게 먹었는데 그리고 이제 캡슐이 전부 다 이렇게 돼지 껍데기잖아요. 그래서 캡슐을 다 깝니다. 플러스를 열알 30알을 한 병에 다 까서 흔들어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마시도록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일주일 만에 뼈만 조금 남겨놓고 싹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 보셨어요? 나한테 그러는 거죠. 저도 그런 얘기는 가끔 들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 당사자한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런 경우가 있구나. 이게 이제 그걸 약사님들 사이에서는 그 반동 무슨 반동이라고 해요. 그냥 팍 튕겨져 나가는 거 있죠. 그러니까 갑자기 확 퍼지는 것도 그 반동이고 싹 들어가는 것도 그와 같은 기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가장 좋은 피부 쪽에 염증이 생기는 것들은 모든 염증 제가 바이오이 얘기할 때 그 얘기했을 거예요. 염자가 들어가는 모든 것들 아토피 피부 염, 관절염, 비염 염자 들어가는 것에는 바이오이가 상당히 잘 듣는다. 제 얼굴에 여드름을 치료해 줬던 것도 바이오이였죠. 계속 그거 씹어먹고 다니고 제가 이제 자꾸 잊어버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러다 목에 걸려가지고 막 기침도 하고 막 그러기도 했었는데 제가 3일 먹고 와 피부가 싹 좋아졌다는 걸 느끼게 됐죠. 예, 그런 것들.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한선염 말씀하신 것도 해독이 제일 좋죠. 해독이. 해독을 하면 이 소화장기 전체가 다 쉬기 때문에 피부부터 벌써 체표 반응이 일어나죠. 근데 만약에 그 정도 돈을 쓸 수가 없다. 그러면 라이트 스타트하고 바이오 이 두 개를 같이 한번 해서 해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들어갈게요. 자, 우리가 이제 씹는 침샘에서 이제 아밀라제라는 소화 효소가 나오죠. 그래서 잘 씹지 않고 꼴딱꼴딱 삼키면 위에서 상당히 부담을 갖죠. 그 치아가 안 좋은 것도 이 소화기관에서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빨로 송곳니로 다 제대로 찢어주고 잘게 잘게 씹어가지고 침하고 섞여서 위가 소화를 잘 해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동의학에서는 이빨하고 뼈를 같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뼈가 강한 사람들은 이빨도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빨과 뼈는 이제 성질 자체가 좀 달라요. 왜냐하면 뼈는 그렇죠. 안에 혈관이 있기 때문에 부러진다 하더라도 이게 제대로 붙어요. 그 안에 혈관 속에 산소도 공급하고 영양소도 공급하고 이러면서 뼈가 붙습니다. 더 단단하게 붙는다는 얘기도 있죠. 근데 치아의 단면 구조를 보면 이 상아질 밑에에 혈관하고 신경이 몰려 있고 그 위는 없어요. 그러니까 치아는 부러져 버리면 다시 이렇게 붙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제 이가 부러졌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뭐 거의 죽을 때까지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가 좋은 것도 그 오복 중에 하나인가? 뭐 그럴 거야 아마 옛날부터. 지금이야 뭐 워낙 임플란트 이런 것들이 발전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잘 씹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입안에서 침 이런 효소가 부족하신 분들은 니오비다를
꼭 드셔주시는 게 좋다. 예, 좋습니다. 리오비다에도 효소가 좀 들어가 있고 이게 이제 식도를 넘어가면 요 위에 위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식도의 나라하고요. 위의 나라는 완전히 다르죠. 왜냐면 위는 위산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 식도는 위산에 보호할 수 있는 벽이 없어요. 그래서 위의 단면부를 보면요. 위에 맨 그 요 위쪽에 보면 분문부라고 있어요. 요 밑에는 유문부라고 있어요. 이게 관략근, 똥꼬처럼 이렇게 꽉 쥐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왜? 위산이 그쪽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게 벌어져요. 하도식부 관략부라고 돼 있죠. 관략근이에요. 관략근, 똥꼬처럼. 예를 들어 이제 뭐 아내가 이제 속옷을 빨잖아요. 그럼 남편 팬티에 똥이 묻어 있다. 이게 여기서 똥도 안 닦고 다니나 이런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항문도 벌어져요. 변이 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위에 있는 분문부가 벌어졌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위산이 이 식도를 타고 흘러가겠죠. 이게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에요. 역류성 식도염.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이 이렇게 누우면 더 심해지죠. 그러면 어떻게 돼? 식도가 다 타버리는 거예요. 위는 위 점막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위산이 강하다 하더라도 그걸 버텨냅니다. 그런데 여기가 벌어져 가지고 새어나가 버리면 위가 다 타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고쳐요? 모르죠. 저도 어떻게 고치는지는. 그러나 이 분문부나 유문부가 뭘로 돼 있다고요? 근육으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근육으로. 근데 근육은 뭐가 담당한다고 그랬죠? 누누이 배웠죠. 간이 담당한다 그랬죠. 우리가 위에 그 관략부를 조여줄 수는 없지만 거기에 관련된 장기, 간을 보호해 주면 이게 나을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슈퍼디하고 CM 슈퍼하고 이런 것들을 좀 해주면 너무 좋죠. 저도 한 고객 한 분이요. 그 역류성 식도염이 좀 심했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리오비다를 제가 권했거든요. 이 신맛이 간에 들어갑니다. 새콤한 맛이 간 쪽에 있어서 그때 이제 그 리오비다가 있었어요. 그때 이분이 좀 젊으신 분이었는데 사이다 잔으로 한 잔을 갖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벌컥벌컥 마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식도염 다 나았다고. 누웠는데 속이 쓰리지 않더라고. 그래서 그때 저도 젊었으니까 거짓말 좀 그만 좀 하시라고 그러더니 아니라고 진짜라고. 자기가 이거 한 번 먹고 나았다고. 사람의 몸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아무리 먹어도 낫지 않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방에 낫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제가 제일 곤란해하는 질문이에요. 이거 먹으면 얼마 만에 효과 봐요? 그거 정말 그 대답할 수 없는 거죠. 호전 반응도 그래요. 해독하다 보면 호전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호전 반응 얼마 만에 없어져요? 제가 2년 가는 사람도 봤어요. 호전 반응이. 그건 뭐 호전 반응이 아닐 거예요. 아마 그거는. 근데 그걸 2년 동안 하신 분도 참 대단하시고 그렇습니다. 근데 빠르신 분들은 2, 3일, 늦으면 2년이에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역류성 식도염은 이 근육 쪽으로 이제 접근을 해보면 된다. 그리고 항문에 똥이 묻어 나오면 내 남편이 미쳤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구나. 간이 피곤하구나. 그래서 약국에 얼른 달려가가지고 우루사 이런 거 사 먹이지 마시고 리오비다나 슈퍼디나 CM 슈퍼나 이런 것들로 해서 다듬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위에서는 단백질을 분해를 해요. 위산이 개구리 다리를 녹일 정도로 엄청나게 센 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먹으면 하루 종일 든든하죠. 배도 안 고파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소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장 속에 오래 머물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소화기관도 버거워해요. 그래서 고기는 입안에서 한번 잘게 잘게 찢어주고 위에서 강한 산성이 나와서 이것들을 또 녹여주고 그리고 나서 죽과 같은 형태로 해서 12지장으로 넘깁니다. 자, 이럴 때 이 담낭이라는 게 쓸개 우르사가 되게 그간 때문이야 그래가지고 뭐 간에 좋은 약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이제 약사님한테 들은 거예요. 간에 좋은 약이 아니고 담낭에 좋은 거다. 원래는 담낭을 관리하는 거다. 그런데 이제 동의학에서는 간담 그래가지고 간하고 담낭은 부부 관계거든요. 한 몸이에요, 한 몸. 일심동체죠. 그래서 담낭이 좋아지면 간도 좋아진다라는 그 원리로 해서 우르사가 굉장히 대히트를 치고 있고 지금도 뭐 가장 잘 팔리는 제품 중에 하나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담낭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담낭에서 쓸개즙이 나와요. 쓸개즙 드셔보셨어요? 저는 먹어봤어요.
마장동에 잠깐 들렸다가 거래처에서 옛날에 이제 젊었을 때였죠. 거기 들렸다가 그 사장님이 아이고 오늘 너무 잘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오늘 소 잡는 날인데 아유 쓸개가 하나 들어왔는데 이거 먹어보실래요? 신기하잖아요. 절대 그냥은 못 먹고 너무 써가지고 그냥 못 먹고 소주에다가 그걸 타가지고 한 잔씩 돌려 먹었어요. 제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그냥 얼마를 쏟아냈는지 몰라요. 장 청소에는 이 쓸개즙이 최고더라고요, 최고. 진짜 쫙쫙 쏟아냈습니다. 이 담즙에서 지방을 녹여요. 지방을 소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쓸개 떼어내신 분들 있죠. 담낭 수술하신 분. 이런 분들은 고기 먹으면은 힘들겠죠. 지방을 먹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반드시 소화 효소를 같이 먹어주시는 게 좋고 음식 양도 많이 먹으면 안 되겠죠. 예. 진짜 우리 장기는 하나하나 쓸데없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해서 담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넘어가면 자, 이거 정말 잘 보셔야 돼요. 간은 직접적인 소화기관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해독을 하잖아요. EGDX로 해독을 할 때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장기가 뭘까? 볼 것도 없이 간이에요, 간. 간이 가장 큰 타격을 먼저 받아요. 그게 간이 해독기관인 거죠. 그래서 왜 해독기관이냐면 이 혈관 분포도를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위에도 붙어가지고 위에서 모든 영양소나 이런 것들이 간으로 가죠. 비장에도 연결이 돼 있고요. 소장에도 연결이 돼 있고 대장에도 연결이 돼 있어요. 이 모든 피가 간을 한번 거쳐요. 여기서 해독이 다 되고 그 다음에 온몸으로 퍼지는 거거든요. 이게 그 옛날에 사약을 받아라. 원샷이니라. 뭐 이렇게 해서 임금이 먹이잖아, 이거를. 지금 나 먹이는 거야. 이렇게 됐을 때, 요 독약, 사약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 무엇일까? 비소하고 수은이라는, 이게 뭐냐면, 이걸 딱 먹으면 위를 통과하면서 간으로 싹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 간을 다 녹여버려요. 비소하고 수은이 세포를 괴사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간을 죽이는 거예요, 간을. 원래 그 사약의 원리가. 그런데 수은이 어디 들어가 있게요? 아말감. 이빨 치료에 쓰이죠. 해독혁명. 그 책에도 나와 있죠. 해독혁명의 그 의사가 이제 환자들을 때 아마 그 20대인가 30대 그 젊은 아가씨를 케어했던 사례가 나올 거예요. 다 좋아졌는데 마지막으로 피부에 염증, 여드름이 없어지질 않더라. 그래서 상의를 해보니까 이를 이빨 치료를 했는데 거기에 아말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말감이 수은입니다, 수은. 그 안에 수은이 계속해서 나와가지고 치과에 찾아가서 그 아말감을 제거를 하니까 드디어 몇십 년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여드름이 없어졌다. 이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 사약을 그 아말감 하시는 분들 사약을 조금씩 먹고 있는 건지도 모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독을 안 하고 이제 그 젊은 친구들은 대부분 뭘 하냐면 굶어요. 저희 그 중3 딸도 보니까 학교에서 졸업 사진을 찍는다고 그러니까 굶더라고요, 그냥. 자기 그게 편하대. 아유, 됐다고 막. 말 시키지 말아, 됐다고. 예민해지잖아요, 이게. 굶는 게 제일 빨라요, 솔직히 말해서. 다이어트 할 때. 몸이 박살이 나서 그렇지. 그것만 아니라면, 왜냐면 사람이 먹질 않는데 살이 찐다. 그건 뭐 인간이 아니문이다죠, 뭐, 그거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위에서 위산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이 들어오면, 음식이 들어왔구나 싶어가지고 더 많이 나오고, 배고프다 그러면 음식 생각을 하잖아요. 배가 아픈 건지 고픈 건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 많아요. 그게 뭐냐면 위에 위산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이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EGDX가 가루로 돼 있잖아요. 왜 가루로 돼 있냐? 위가 움직이면 뇌가 음식이 들어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위를 움직이지 않고 해독을 하려면 모든 해독 제품들이 다 가루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가면 위가 거의 움직이질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위산은 안 나오냐? 아니에요. 위산은 나와요. 음식이 들어왔다는 거를 인지를 하고 위는 움직이진 않지만 위산은 나옵니다. 그래서 소화를 시켜줍니다. 이거 들어가면은 뭐 위가 움직이는 거 아니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위산도 나옵니다. 다만 밥을 안 먹어버리면 위산이 계속 나오다가 이 저기 위를 깎아먹겠죠. 그게 이제 위염이 돼버리고 나중에는 위궤양이 돼버리는 거죠. 그 나중에는 위 구멍 생기버릴 수 있으면 굉장히 좀 안 좋은 거니까 굶어서 살을 빼는 위험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해독 장기가 뭐예요? 대장이죠, 대장. 대장을 해독해야죠. 이거 왜 중요해요? 이거 보세요.
대장에 얼마나 많은 혈관들이 들러붙어가지고 요 간으로 갑니까? 여기서 나오는 독소들 이 안에 이제 막 우리끼리 얘기하면 똥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똥이. 근데 이게 변비가 심해가지고 아니면 여기에 이제 뭐 흡변들이 막 있어가지고요. 여기 있는 독소들이 다 어디로 가요? 다 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해독을 할 때는 간 해독과 장 해독을 같이 하는 거예요. 가장 큰 해독장 길이가 간이니까 수포디만 먹으면 되겠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간이 그래서 건강해지면 뭐 합니까? 대장에서 들어온 피가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대장도 같이 훑어줘야 되기 때문에 EGDX 안에 대장에 그 관리할 수 있는 프로바이오스틱스나 파이버 퍼프 뭐 이런 것들도 세게 관여를 해 놨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대장 관리를 못했다, 뭐 만성 변비다 이래 버리면 간은 죽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간에 이제 병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리고 간에 뭐 간염 생긴다든지 뭐 이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 다음이 파이어판입니다. 나네마 TV에 가보시면 영상이 있어요. 장 속에는 면역 세포가 70% 이상이 몰려 있다. 그럼 모든 장에 퍼져 있느냐? 뭐 물론 모든 장에 퍼져 있겠죠. 그렇지만 밀집촌, 이 면역 세포들이 모여 있는 밀집촌이 소장에 있는 파이어판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면역 세포들이 있습니다. 이 파이어판 이게 파이어라는 게 그 사람 이름인 것 같아요. 그걸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파이어판이라고 합니다. 요새는 정말 대장 관리 잘해야 돼. 해독혁명에서도 나올 겁니다. 친구들을 초대해가지고 유기농 음식으로 대접을 해줬더니 자, 알 먹고 가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다시 배달 음식 시켜 먹었더라. 이게 먹은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왜냐면 배달 음식들은 자극적이잖아요. 그 유기농 음식이나 이런 야채 이런 것들은 좀 밋밋하잖아요, 맛이. 그러니까 그것에 길들여져가지고 에이, 더 먹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거 시켜 먹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 정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어요. 설사, 변비. 그나마 이건 좀 낫죠. 용종, 이게 용종입니다. 대장암이 되기도 하죠. 이게 피 나오는 거 보시죠? 이게 피가 이제 출혈이 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럼 뭐가 돼요? 그러면 이제 피똥 싸는 겁니다. 혈변을 보게 되는 거죠. 과민성 대장 증후군. 조금만 뭐, 음식을 먹어도 싸르르 틀어가지고 설사로 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설사로 뺀다는 얘기는 음식이 영양소로 해서 내 몸에서 대사가 되는 게 아니라 먹은 거 다 그냥 버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아까운 게 그거죠. 산삼 먹고 설사하는 사람. 진짜 그건 뭐 변기에다가 그냥 돈을 그냥 엄청나게 갖다 퍼붓는 거죠. 개실. 늘어나는 거예요. 궤양성 대장염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클론시병이라고 아세요? 클론시병이 아마 이제 가수 윤종신 씨가 걸려가지고 많이 알려지기도 하고 그랬죠. 하루에 막 설사를 막 20번, 막 30번씩 하다가 이제 죽어버리는 그런 병이에요. 이게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가 잡으라는 적은 안 잡고 대장을 적이라고 오인하고 공격하는 게 이제 클론시병이에요. 저희 그 사업자분들 중에 의사 선생님 계시죠? 그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들. 그분도 아드님인가가 이제 클론 병에 걸려가지고 현대의학으로는 어떻게 이제 난치병이죠. 고칠 수가 없어가지고 힘들어 하다가 트랜스퍼 팩터를 만나가지고 1박 2일 세미나 때 거의 나오셔가지고 강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이제 대장암, 가장 최장 꼭대기에 있는 게 이제 대장암이죠. 그래서 장만 제대로 관리를 하셔도 몸은 정말 많이 좋아진다는 거, 소화기관에서. 근데 또 이게 위궤양이나 위염도요, 와, 그 심한 사람은 봤는데 정말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소화기관은 조금이라도 이렇게 문제가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긴장하고 고치기를 바랍니다. 소화기관 관련 제품들은 너무 많아요. 슈퍼디도 이제 아까 얘기했던 소화기관 쪽에 관련된 거고, 니오비다가 나오면 이럴 때 뭐 먹여요, 이럴 때 뭐 먹여요,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말씀드릴 때 무조 라이트 스타트하고 바이오이 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니오비다가 나오면 하나가 추가가 될 겁니다. 니오비다. 니오비다는 마셔본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맛이 나요? 잖아요. 그러면 새콤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아요. 두 번째가 달콤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 다음 이제 많아요. 어떤 분은요, 리오비다에서 짠맛이 난다는 분도 계세요. 이 신맛, 단맛, 짠맛은요, 오행상 상극이에요. 그래서 동양의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리오비다를 보면서 이 말씀을 하세요. 제가 직접 들었던 얘기입니다. 미국 놈들이 말이야. 이 동의학 오행을 아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어떻게 이걸 맞춰서 나왔지? 우연이겠지. 이 얘기를 하시는 분을 봤어요. 그 정도로 리오비다는
완전 식품입니다. 정말 잘 만들어진 식품이고요. 오래 먹었다고 해서 뭐 이렇게 내성 생기는 것도 아니고 정말 뭐 책 한 권을 써도 아깝지 않은 사례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제가 겪었던 분도 한 분이 고혈압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리오비다가 들어갔습니다. 밥을 먹다가 코피가 터졌는데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막 멈추질 않더래. 와, 이런 내가 지금 이거 죽는구나 싶어가지고 덜컥 겁이 나서 막 바가지로 이제 코피를 받았다는 거죠. 병원에 갔더니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세 군데를 갔대요. 다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희한하다. 그리고 나서 혈압이 정상으로 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올라가질 않더래. 그러니까 혈압약을 끊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했던 얘기예요. 제가 찾아가면 리오비다 딱 끌어안고 세상 살다 보면 리오비다보다 더 좋은 제품이 왜 안 나오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리오비다를 배신할 수 없어요. 저를 살려준 제품이잖아요. 리오비다에 이제 인격이 부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대단하다. 그래서 리오비다는 매니아층이 있습니다. 오로지 리오비다만 먹겠다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이제 지금은 이제 뜸한데 한 분이 옛날에 이제 5개 사면 한 개를 더 주는 게 있었거든요. 그 5박스를 쪽에 있는 뭐 저기 경상도에 있는 이쪽 집에 주소로 보내주시고요. 5통 우리 집 보내주시고요. 5통은 어디 전라도 쪽에 있는 이쪽 보내주세요. 뭐 이런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거기가 어디예요? 그랬더니 자기 시댁하고 자기 뭐 친정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약 안 사 먹고 이거 하나씩 선물한다는 거예요. 와, 대박. 1년에 한두 번 그렇게 선물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리오비다의 효과를 정말 잘 아시는 분이구나. 리오비다에는 다른 어떤 제품도 들어가지 않는 성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락토페린이라는 거예요. 락토페린은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을 죽일 수 있는 몇 안 되는 성분 중에 하나야. 많이 들어가 있진 않아요, 솔직히. 헬리코박터는 약 먹잖아요, 지금 병원에서. 엄청 독하거든요. 헬리코박터균 죽인다고. 근데 천연 성분으로는 락토페린이 이제 있어요. 그게 이제 리오비다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리오비다는 완전 식품이다. 제가 리오비다에 너무 많이 머물러 있었네요. 그다음 이제 프로바이오틱스죠. 우리 프로바이오틱스는 PDR급이죠. 대한민국에서 만들긴 하지만 그 이름도 조금 다르죠. 그 미국은 프리바이오스틱스인가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프로바이오스틱스이기 때문에 약간 달라요. 그러면 성분이 약간 다르다는 건 이거는 효과가 이게 다르다는 게 아니라 그 우리나라 법적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것들 아니면 함량 이런 것들이 미국하고 완전히 같진 않아요. 슈퍼 디톡스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은 슈퍼 디톡스지만 우리는 슈퍼 D죠. 성분은 바뀐 게 없어요. 밀크시슬 성분 자체가 우리나라에는 식약처 기준이 이거 이상은 넣으면 안 된다 이런 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구 같은 것, 미국에 있는 간에 좋은 제품 이런 거 보면은 밀크시슬에서 뽑아낸 그 실리마린 성분이 뭐 360ml다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엄청 세게 나오는데 대한민국은 아무리 세게 집어넣어도 110ml인가 그거 정도밖에는 못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슈퍼디가 성분은 바뀐 게 없지만 함량이 좀 달라져 가지고 그렇습니다. 미국에 쓰는 슈퍼 디톡스는요. 한번 여러분 유타 컨벤션 이런 데 갔을 때 슈퍼 디톡스를 한번 사서 한번 드셔보세요. 그거는 3개월 먹으면 한 달은 쉬세요 이런 권장 사항이 있어요. 그건 나빠서가 아니라 그 안에 이제 지용성, 간에 쌓이는 물질이 있어요. 3개월을 먹잖아요. 그럼 간에 쌓이죠. 그러면 한 달을 안 먹어도 먹은 것처럼 효과가 나와요.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이제 대사가 되면서 먹은 것처럼 효과가 나옵니다. 약사님들한테 제가 이제 흥분해가지고 아니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니냐 미국하고 다른 거 아니냐 그랬더니 한국형으로 나온 겁니다. 한국형으로. 슈퍼디는 매달 먹어도 전혀 상관없게끔 그렇게 나온 거예요. 뭐 이렇게 위로를 하시더라고요. 프로바이오스틱스도 정말로 좋은 제품입니다. 배탈 나거나 그럴 때 효과 정말 빨라요. 프라임 화이버 퍼프가 화이바죠, 화이바. 식이섬유입니다. 식물성 식이섬유죠. 그런데 식물성 식이섬유 치고는 효과가 정말 좋아요. 그 해독하시는 EGDX 해독하시는 분들이 다 먹겠는데 요 화이버는 못 먹겠어요. 이빨 사이에 끼고요. 미치겠어요. 그냥 이거 안 먹으면 안 돼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효과를 알면 그 말 못 합니다. 그거. 사람들이 효과를 몰라서 그래요. 그 EGDX 있죠. 45만 원입니다. 이러면 뭐가 이렇게 비싸요? 막 이래요. 생각 좀 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어렵게 어렵게 사서 제품을 사서 먹어요. 근데 이분이요, 그 한 박스 가지고 4kg인가 5kg를 뺐어요. 근데 친구한테 전화 통화하면 딱 그러는 거예요. 야, 이씨, 45만 원이 돈이냐?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45만 원 비싸다고 내내 그렇게 징징대시던 분이 효과를 보니까 45만 원은 돈도 아닌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버린 돈에 비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프라임 파이버를 못 먹겠다, 뭐 이빨 사이에 낀다, 죽겠다 이런 사람들은 효과를 못 봐서 그래. 효과를. 효과에 대한 것들이 이게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프라임 파이버의 효과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너무 좋고요. 키토라이트는 동물성 식이섬유죠. 개껍질에서 추출한 같은 식이섬유입니다. 이 키토산이라는 게 원래 키틴이라는 성분에서 뽑아낸 거잖아요. 중금속을 흡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강을 쓰잖아요. 그럼 식수를 이렇게 강처럼 모아놓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막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많겠어요. 그러면 키토산이죠. 이거를 사료처럼 물에다 쭉 뿌립니다. 쭉쭉 쫙쫙 뿌림. 그러면 이것들이 물에 떠 있다가 물 속에 들어가 있던 중금속들을 다 흡착을 해가지고 밑으로 가라앉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 바닥에서 이제 긁어가지고 뭐 처리하고 뭐 그런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옛날에는 키토산을 암 환자들이 많이 먹었어요. 중금속을 흡착한다고 그래. 지금은 뭐 암 환자들이 키토산 먹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그 정도로 키토라이트는 중금속이나 지방을 흡착하는 능력이 엄청납니다. 일반 키토산의 30배의 효과, 흡착력이 있어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거 잘못 먹으면 변비 걸립니다. 물도 엄청 빨아들여 가지고요. 물 잘 평소에 안 먹는 사람들 그 변비 고친다고 해가지고 이거 키토라이트 먹었다가는 변비가 더 심해집니다.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효과는 장난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초창기 때 5개 제품밖에 없었는데 트랜스퍼 팩터를 사람들한테 설명하자니 너무 힘들고 그때 당시 제일 유행했던 게 키토산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키토산 있다. 이래가지고 이걸 변비약으로 팔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체험 사례 발표하고 했던 거의 90% 이상이 자기 변비 고쳤다는 얘기였어요. 뭘로? 키토라이트 하나 가지고. 거의 영웅이었습니다. 한때 날리던 숨겨진 영웅이었죠. 이것도 이제 쉐이플라이트 다 제품이죠. 그래서 키토라이트는 어떻게 보면 지금 20년이 지난 폴라이프 제품 중에 상당히 저평가되고 있는 제품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키토라이트 정말 좋은 제품이에요. 오늘은 이렇게 페이지는 몇 장 안 됐는데 정말 할 얘기가 많은 궁금한 것들은 나중에 이제 단톡방에서 반말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화기관 자체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